자, 명제를 보겠습니다. 기사, 병인, 임진, 경자 이렇게 놓고 봐야 우리 눈에 들어오죠. 자, 임수일주가 인월에 태어났는데 통상적으로는 수가 강하지가 않은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궁통보감에서는 경금이 수를 생해주고 병화가 조우를 해주고 수가 많을 때는 무토가 있으면 좋다 이렇게 세 가지를 갖추면 과갑한다고 그랬죠. 과거 시험에 합격한다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 보면은 병화 있고 경금 있고 무토 대신에 기토가 있으니까 좋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우리 나름대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임수가 인월에 태어났으니까 수가 약할 것 같은데 밑에 임수가 어디에 앉아 있어요? 수의 고장지에 앉았죠. 그다음 뭐에 신자진 수국을 또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간이 강하죠. 임수가 많다. 임수가 많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무토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기토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기토는 수를 막아줄 여력이 없다. 무토만 가능해. 그러니까 이 기토가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기토가 있어버리면 기토 타김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게 관이긴 한데 기토가 관이긴 한데 임수 입장에서 보면은 기토가 나에게 흙탕물만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별로 쓸모가 없어요. 오히려 무토가 있어야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병화가 입장에서 보면은 자 인목위에는 뭐죠? 장생지죠. 장생지고 이거는 병화는 재성이고 사화에 뿌리가 두고 있고 하니까 재성도 강하죠. 자 신강하고 재성도 강하다. 이렇게 보고 관이 있긴 있지만 육진으로 보면은 관이 있지만 수가 강하기 때문에 이 무토가 있어야지 기토 갖고는 이 넘쳐나는 수를 극제할 수가 없다. 오히려 기토 타김으로 흙탕물이 돼버린다. 그 다음에 경금은 이제 인성이 되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수는 일반적으로 이제 재물로 본다고 하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재물로 본다고 하면 재물 특히 병화 이 재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관은 기토이기 때문에 간이 흐려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뭐라고 하고 있나 볼까요? 석에서가게도 무토가 불출간 천간에 투출되지 않았다. 그래서 부의불기 부자이긴 하지만 불기 기하지는 않았다. 이거는 해석이 참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재성이 왕했었잖아. 신강하면서 재성이 왕하니까 도는 있죠. 그 다음에 관이 기토가 뿌리가 뭐 이게 인성이 있지만 꼭 뿌리가 가기는 그런데 어쨌든 기토가 임수가 강할 때는 수가 강할 때는 기토가 흙탕물 만들어주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관은 좀 약하다. 그래서 무토가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자, 설하고 평 줄까요? 보mol령에 태어난 보mol령엔 태어난 임수가 왕양을 이루었다. 여기 신자진 수국 때문에 그렇게 보고요. 진토 때문에도 그렇고 애석하게도 무토가 천간에 도출하지 못했으니 배합이 있어서 결점이 된다. 이 부분이 문제다. 재성이 관성을 생조하는 것으로 쓴다. 화생토한다는 거죠. 기토가 임수를 탁하게 하고 있는 바 불을 누리지만 귀함은 없다. 기토 타기 때문에 이 흙탕물 돼버리기 때문에 귀함이 없었다. 맞죠? 자, 지지가 신자진 수 비겁국이고 경금이 투출하여 신왕하다. 그렇죠? 신자진 수국에다가 인성으로 도와주니까 인성과 비겁이 있어서 굉장히 강한데 특히 뭐 여기는 국을 이루고 있죠. 수국을. 그러니까 굉장히 신왕하다. 신강하다. 강한 수를 막을 무토 칠살이 투출하지 않는 것이 참 애석하다. 무토 대신에 수를 흐리게 하는 기토가 투출하여 귀하지 않았지만 장생이 자리에 있는 병화 편제가 투출하여 재물은 많았다. 똑같네요. 해석이요. 자, 이거는 충분히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해석만 같이 하겠습니다. 춘수왕양 임수가 인월에 태어났고 수의 고장지 진토에 앉아있고 자수의 뿌리를 두고 있죠. 그래서 왕하고 애석한 것은 무토가 투출되지 않았다. 기토죠. 위에는 병화가 있었죠. 위 배합지 결점 배합이 있어서 기토가 결점이 된다. 이 재생관 이용으로 쓴다. 병화를 용신으로 쓴다. 병인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였어? 경자였죠. 뭐였었죠?
사였죠, 기사. 그래서 재성이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이재생관 유형 기토타김 말이 나오네요. 자, 기토타김 나온다. 그래서 부의 불기라. 그래서 이 명조는 생각보다 굉장히 깔끔해요. 자, 깔끔하기 때문에 이 관련된 임수일주에 지금 명조가 없어서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천수에 나와 있는 명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물론 풀어놓긴 했어요. 근데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한번 그냥 앞에 명조가 너무 짧아서 명조 하나뿐이 없어서 그냥 맛보기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상론 명조를 하려다가 그냥 적천수에 있는 명조를 하는 게 고정 강독이 더 맞을 것 같아서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같이 풀어봅시다. 자, 임수일주가 인월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경금이 있어야 되냐? 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가 이렇게 많잖아요. 천간에 임수가 있고 신금이 있고 신금이 있어요. 그럼 뭐죠? 비경과 인성이 왕하죠. 신금도 여기 또 있네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이거는 전부 금수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전부 금수로만 이룬됐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귀결된 건 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경금 필요 없어요. 수가 이렇게 많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무토가 있어야 되죠. 근데 무토가 없어요. 그 다음에 병화가 있나요? 병화도 없어요. 어디에 있어요? 지장간, 인속에 병화가 지장간에 숨어 있잖아요. 수가 너무 왕하고 또 단점이 뭐예요? 축토가 뭐예요? 겨울에 축축한 토잖아요. 추워 죽겠는데 여러분들 그 젖은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겨울에 느낌이 오죠. 벌써 전체 느낌이 그냥 축축한 옷을 입고 물이 많고 온기는 거의 없고 지금 인속에 병화가 있긴 하지만 온기가 거의 없는 추운 겨울에 오들오들 떨고 있는 모습이 생성이 되죠. 또 수가 막 넘쳐나요. 그래서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자, 운을 보면 임묘진 목이죠. 임묘죠. 이건 뭐죠? 목이에요. 자, 그나마 목이 와주면 좋죠. 물기를 빨아주니까. 그 다음에 사오미 운이 좋네요. 이 양반은. 이거는 화잖아요. 그쵸? 목화운에다가. 그러니까 목화를 올렸으니까 좋았던 것 같아요. 또 좋은 게 뭐예요? 무토기토가 특히 무토가 이때 오죠. 무토가 와서 토를 막아주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1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옛날에 60대까지 살면 거의 다 산 거니까 이 사람은 운빨이 정말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운이 참 행운이 좋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저도 기억이 없어서 이 사주 여러분 이게 다 기억이 이게 기억도 안 나죠? 저도 그래요. 그냥 이걸 안 본 상태에서 우리 나름대로 먼저 풀어보고 이제 뭐라고 하고 있는지 고전이라든가 책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는지 비교를 해봐야죠. 그래야 우리가 공부가 되는 거예요. 답을 보고 그냥 거기에 빨리 해석에 빨리 하려고 하는 거는 공부 방법에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시간이 걸려도. 제가 좀 사족을 달면 제가 수학을 못해요. 다른 건 좀 했는데 수학을 못했어요. 근데 우리 고등학교 때 친구 임모 친구가 있어요. 수학을 잘하는데 수학을 가지고 한 문제를 가지고 하루 종일 낑낑대요. 처음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자꾸 한 문제 갖고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 나는 근데 성격이 급해가지고 수학에 취미도 없고 하니까 답을 먼저 봐버려요. 우리 뭐죠? 그 수학 정석 있었죠. 정석 수학. 근데 답을 먼저 봐버리잖아요. 그리고 외워버리려고 해요. 근데 그게 도움이 안 되는 거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먼저 이게 사주풀이도 먼저 자기가 막 고민을 해봐야지 그냥 남이 풀어놓은 답을 보고 그런가 보다라고 해석하는 거는 그다지 좋은 공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와서는 시간이 있으니까 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공부 방법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자, 볼까요? 천간에 임수가 3개 있다. 그쵸? 3개가 있죠. 지지에는 2개의 신금이 있어요. 있고 여기에 또 시간에 신금이 있다는 얘기도 해야 되는데 이건 빠졌네요. 이렇게 있어요. 이게 다 수라고 그랬죠. 금수라고. 초봄이죠. 자, 인월이니까 초봄이라 목이 유연하여 2개의 신금이 옆에서 충하니 인신충한다는 얘기죠. 감당하기 어려운데 오행에 화가 없으니
화가 없으니 이 신금들을 눌러주는 화도 없고 수를 눌러주는 무토도 없고 그 말이죠. 없다 이 말이죠. 화가 없으니 억제해주는 정이 없다. 재화지정이 없다. 부족하다. 더 꼬리는 것은 축시인데 축토는 얼어있는 동토라고 했잖아. 축축한 토. 금까지 토생금으로 생해주고 있으니 기운은 탁하고 정신도 메마른 형상이 된다. 기탁 신고지상이라. 기는 탁하고 정신은 메마른 그러한 상이다. 자, 천연윤 계묘와 갑진대운에서는 목이 부족함을 도와주니 여기가 목이라고 했죠. 이게 목이게 모군이 와주니 모기의 부족함을 도우니 조상이 남겨준 유산이 많았으나 모군이 왜 이분에게 조상에게 조상이 남겨준 유산이 될까요? 수생목 식상이잖아요. 식상 이건 좀 잘 이해가 안 되죠. 뭐 예컨대 재성이 있다든지 그러면 뭐 부모덕이 있겠네요. 뭐 조상덕이 있겠네요. 우리가 이제 사주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연주나 월주 이쪽에 재성이 있으면요. 그냥 뭐 부모님 덕 보고 사시겠네요. 나중에 부모님한테 받을 재산도 있겠네요. 상속받을 재산이 있겠네요. 그럼 가끔 보면 없다는 분도 있어요. 그렇긴 한데 일반적으로 이 앞에 재물이 많이 있으면 부모님이 재물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조상님이. 그러니까 물려받을 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좀 그게 아니에요. 식상인데 왜 부모님의 조상이 남겨준 유산이라고 할까? 물론 식상이 식신생재로 재성을 생하는 기운이긴 하지만 이거를 식상을 어떻게 보면 내 식상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내 재주잖아요. 내가 재주가 있는 것은 부모님 조상들한테 받은 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유산이 재물로 국한해서 본다면 식신생재로밖에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거는 왜 남겨준 유산이 많았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퀘스천 마크 해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을사운에는 형충이 있다. 을사운에 뭐죠? 이 신금하고 을목하고 충을 하고 있고요. 원래는 이제 천간에서는 충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그랬죠. 천간에서는 뭘 쓴다? 극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극. 그다음에 이 사신 합수 또는 사신형, 형이 되는 거죠. 합도 되지만 형도 돼요. 그래서 을사에는 형충이 다 있다. 이 말인 것 같아요. 을목과 신금이 충을 하고 즉 극을 당하고 사와 신금이 뭐죠? 인사신 삼형, 그렇죠? 사신형이 되고 있다. 다 있어서 온갖 어려움을 다 겪었다. 형상파패. 자, 병호운이 되자 여러 비견들이 재성을 다투는데 다 이게 지금 재성이죠. 저희가 이걸 못 봤네요. 자, 수가 많은데 다투죠. 재성을 갖고 다투는데 비견들이 재성을 다투는데 천간에 목이 없어 수생목, 목생화 이렇게 통관을 해주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가문이 파산되고 죽고 말았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요. 자, 임목하고 오하고 뭐죠? 인옷을 화국이 돼요. 근데 지금 수가 너무 강하잖아요. 그런데 위의 병화는 이 신금하고 병신합을 해서 수로 가죠. 밑에 이게 이 축토가 있기 때문에 지장간에 개수가 있고 이 천간에 임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합이 된다고 보면 되겠죠. 병신합이 되고 수로 가버리죠. 그래서 이때도 병화는 필요 없고 오화가 인옷을 화국이 되긴 하는데 수가 너무 왕해서 수국화 당해서 이게 꺼졌다 불이.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정미운에서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있지만 자, 정미운에서는 정미운에서는 정의만 목이죠. 목이 되죠. 근데 서로 뭐죠? 군겁쟁제가 하고 있죠. 서로 이 정화를 차지하려고 하고 있겠죠. 자, 미는 충미충 별 의미는 없고요.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어쨌든 이때 병호 대운 때 죽고 말았다고 하니까 뒤에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요즘 같았으면 안 죽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화운이 이렇게 오고 그러면은 수도 나름대로 인호술 화국이니까 불도 수화기제까지는 안 되지만 그래도 맞짱 뜰 수 있고 충미충에서 되고 무토가 있고 기토가 있기 때문에 밑에 신금이 다시 오더라도 무토 기토가 있기 때문에 수를 통제하는 운이 오기 때문에 말년이 가면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뭐 죽었다니 할 말 없죠. 요즘 같았으면 병원에 가서 죽지 않았겠죠. 어쨌든 그렇게까지 해석은 하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적추수에 나온 명절을 한번 같이 공부해봤습니다. 이거 궁금해요. 옛날에 내가 뭐라고 했을까? 이게 한번 클릭해보면 나올 텐데 한번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적전수 강의할 때 강의를 들으실 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기존에 있던 우리 바둑의 정석은 애우지만 잊어버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절을 다 우리가 애우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냥 자기 나름의 푸는 방법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볼 수밖에 없죠.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